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후에 매달 연금이 얼마나 들어와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300만 원? 500만 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부 합쳐서 매달 딱 12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대구 외곽 작은 마을. 1억 8천만 원짜리 낡은 아파트 한 채. 그게 전부입니다. 남들이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시작은 한 통의 독촉 전화였습니다. 20년 넘게 대구 안지랑에서 막창집을 운영하던 박철수 씨, 63세.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자 대출 갚고 권리금 날리고 임대료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1억 5천만 원. 평생을 불 앞에서 살았는데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내 순희 씨와 함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월 78만 원. 아내의 국민연금 월 27만 원. 여기에 65세가 넘어 받게 될 기초연금까지 합쳐도 부부 합산 월 12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여보, 이걸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 솔직히 철수 씨도 막막했습니다. 요즘 물가에 치킨 한 마리도 2만 원이 넘는 세상인데 12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구 시내 아파트는 4억 5억을 호가했습니다. 철수 씨 부부가 가진 1억 5천에 대출을 조금 얹어봐야 달성군 외곽 구축 아파트가 고작이었습니다. 결국 현풍면 외곽, 지은 지 25년 된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도심에서 버스로 50분은 걸리는 거리. 단지 입구엔 할머니들만 앉아 계시고 엘리베이터도 낡아서 삐걱거렸습니다. 이삿짐을 풀며 아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막창 기름 냄새 맡으며 산 게 이거구나.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20만 원. 이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달, 철수 씨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월 120만 원을 어떻게 써야 할까? 먼저 빠져나가는 고정비부터 계산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월 12만 원. 전기 수도가스비 합쳐 약 8만 원. 핸드폰 2대 합쳐 4만 원.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줄어들어 조정 신청을 하니 월 9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고정비만 33만 원. 남은 돈은 87만 원. 여기서 식비, 병원비, 교통비를 모두 해결해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장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현풍에는 5일마다 서는 오일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밭에서 캐온 배추, 무, 대파가 대구 시내마트 가격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여보, 10,000원으로 일주일 반찬거리를 다 샀어. 아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아침 동네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운동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는 무료 탁기 교실, 노래 교실이 열렸습니다. 예전엔 돈 내고 헬스장 다녔는데 여기서는 공짜였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아내가 해준 나물 비빔, 저녁은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국밥집에서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씩.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식비 월 35만 원, 교통비 월 5만 원, 잡비 월 10만 원, 합계 약 83만 원. 남은 4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첫 달을 무사히 넘긴 날 아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120만 원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전세 사기 당했어요. 8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라는 겁니다. 철수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아내가 철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집이랑 120만 원. 연금은 우리 목숨줄이야. 여기 손대면 우리 셋 다 무너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돈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신청, 법률 구조, 이런 것들은 끝까지 같이 알아봐 주마. 당장 갈 곳 없으면 현풍으로 내려와. 여기서 같이 살면서
다시 시작하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며칠 후 아들이 가방 2개를 들고 현풍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7 청년이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120만 원으로 2명도 빠듯한데 이제 3명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보며 철수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식비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1명 늘어나니 쌀도 2배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철수 씨는 아침마다 아들 방문 앞에 주먹밥을 놓아뒀습니다. 나와서 먹어라. 아버지가 120만 원 받는 동안은 굶기지 않는다. 어느 날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근처 물류센터 일용직 나가볼게요. 가만히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철수 씨는 아들의 등을 툭 쳤습니다. 그래, 가서 땀 좀 흘려라. 아들이 일을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저녁이면 거실에 모여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120만 원으로 어떻게 사세요? 120만 원이 아니라 빚 없는 120만 원이 중요한 거다. 이제 낼 돈 없고 남 눈치 볼 일 없으니 이게 다 우리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 순희 씨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겁니다. 병원에 실려가 검사를 받으니 고관절 골절.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하셔야 하고 재활도 오래 걸립니다. 수술비는 실손보험으로 해결했지만 문제는 간병이었습니다. 간병인을 쓰려면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철수 씨의 월 수입이 120만 원인데 간병비가 450만 원이라니 불가능했습니다. 철수 씨는 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제 아내가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 직원이 말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등급 신청해보세요. 등급 받으시면 요양보호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수 씨는 즉시 신청했습니다. 진단서를 떼고 서류를 작성하고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 후 4등급 판정이 났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3번 집으로 오셔서 아내를 돌봐주셨습니다. 월 본인 부담금 약 8만 원, 450만 원이 8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여보, 국가가 우리 도와주네.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120만 원으로 사는 비결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국가의 복지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라는 것. 철수 씨는 더 공부했습니다. 통신비 감면 신청을 해서 핸드폰 요금을 월 2만 원 더 줄였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버스를 무료로 탔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모으니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이 절약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물류센터에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전세금 일부도 법원 판결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부부는 여전히 월 12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철수 씨는 아내와 함께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7,000원. 창밖으로 산이 보이고 아내가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 아파트 15억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철수 씨도 웃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매달 대출이자만 몇백씩 나가잖아. 우리는 120만 원이 온전히 다 우리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연금이 적어서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철수 씨가 깨달은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빚이 있느냐입니다. 120만 원이라도 빚이 없으면 온전히 내 돈입니다. 500만 원 받아도 이자로 300만 원 나가면 실제로는 200만 원입니다. 철수 씨가 1억 8천짜리 작은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출 없이 집 한 채를 확보한 순간 120만 원은 생존 가능한 돈이 되었습니다. 둘째, 자식에게는 돈이 아니라 집을 지켜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철수 씨는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올 집을 지켜줬습니다. 부모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자식은 언제든 숨 쉴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마지막 보루까지 내주면 둘 다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목숨값이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셋째, 국가의 복지제도를 공부하고 활용하세요. 장기 요양보험,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교통비 지원,
의료비 감면. 몰라서 못 받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철수 씨는 행정복지센터를 드나들며 하나하나 신청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세금 낸 돈이 이제 우리를 돕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120만 원으로도 충분히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철수 씨 부부도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난지랑 막창집에서 대구 외곽으로 쫓겨나듯 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동네 장터에서 싱싱한 채소 사고,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고, 저녁엔 아내와 함께 드라마 보며 웃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불안이 없어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120만 원이 찍히는 게 초라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그 120만 원이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라면 그건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집 한 채가 작아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1억 8천이든 2억이든 빚 없이 4명이로 된 집이 있다면 그게 가장 든든한 요새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울면 돈을 줘야 할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돈을 주는 대신 집을 지키세요. 자식이 돌아올 곳을 지키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철수 씨는 요즘 아내와 함께 미래를 계획합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더 나이 들면 주택연금 신청하자. 그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더 늘어날 거야. 그래. 자식한테 집 물려줄 생각 버리니까 마음이 편해.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이제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집 안에서 오늘 우리가 편히 숨 쉴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후의 성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120만 원으로도 충분합니다. 빚만 없다면, 집 한 채만 있다면, 복지제도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철수 씨는 지금 현풍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있고 방에는 다시 일어선 아들이 있습니다. 통장에는 12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는 웃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도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노후 걱정으로 밤잠 못 이루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